일본 메이저리그에서 날아다니는 오타니는 일본에서 자랑스러운 일본 야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오타니가 아니냐며 한국계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긴 한국계가 아니라면 저런 피지컬이 나올 수가 없지 하며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나 한국에 뿌리 깊은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조상 중에 한국계가 꼭 한 명씩은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나는 순수 일본 혈통이다, 한국계가 아니다를 증명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왕실 가족은 백제 혈통이다 라며 한국 출신임을 드러내는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왕 역시 일본인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과거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 유전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그 연구 주체는 일본 연구팀, 그 중에서도 최고 명문대라는 도쿄대에서 밝혀낸 사실이었죠. 오늘은 바로 일본 천황이 한국계라는, 오래전부터 모두가 아름아름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일본 왕실의 입장과 그 증거, 그리고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일본인의 한국 이주설의 실체를 샅샅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하시 준 일본 동경대 생명과학과 교수팀은 약 2300년 전 일본 야요이 시대 유골의 DNA를 수출하고 분석해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기원을 밝혀내고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인간 유전학 저널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타라입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은 그저 그런 아시아인이 아니고 구라파 사람들 수준의 미친 나라임을 자처하고 또 한국을 낮잡아보고 또 동시에 질투하는 유일무이 일본인이라 믿던 허상이 박살난 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일본 열도는 기원전 3000년 전까지인 조몬시대까지는 상대적으로 고립돼 있다가 이어진 야요이 시대부터 아시아 대륙에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현대 일본인 유전자의 80% 이상을 아시아 대륙 관련 조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력한 모델로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이 일본 원주민인 조문인과 섞였다고 보고 있죠. 물론 중국이나 오키나와 등 더 먼 바다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일본 야마구치현의 야요이 시대 공동묘지인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골의 DNA를 분석하고 아시아 대륙의 고대인, 현대인 유전체와 비교해보니 조문인과 한반도 관련 조상의 흔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알아냅니다. 현대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한국인 집단과 가장 가까운 유전체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고요. 일본인들은 즉각 반발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우리보다 손 아래 민족이라 생각한 한국인이 일본인의 조상이었다. 이참에 언어도 한국어로 통일하고 한국으로 흡수되자. 그게 일본의 미래에 더 낫다는 비아냥이 가득하죠. 하지만 여기에 일본 왕실을 찬물을 끼얹으며 일본 왕족의 한국계 혈통을 분명히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미 문화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정도의 반응만 일으키는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왜들 그리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한국인이다 아니다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건데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한 이후로 조금도 나아짐이 없는 일본인들의 우매한 민도에 일본 왕실의 명백한 백제 혈통을 자랑하는 한국산 유물을 공개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왕실이 존재하는 일본 왕실 혈통이 한국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를 휩쓸어온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군림한 쇼와 일왕도 왕실의 풍습이 조선의 풍습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은연중에 혈통을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그 뒤를 이었던 아키히토 일왕 역시 스스로가 일본 왕족에 백제인의 피가 섞여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왕실이 공개한 국보급 유물의 비밀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사 연구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한국의 보물이지만 또 툭하면 한국계다 아니다로 싸우는 일본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효과적이었죠. 사실 일본의 선왕은 대대로 신의 후손임을 자처해왔습니다. 이것은 근대화 이전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던 신토의 핵심 교류로 받아들여지며 지금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천황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키히토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일본 서기 등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과 초빙대에 온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해졌죠. 국내청 악부의 악사 중에는 당시에 이주해온 사람을 자손으로 대대로 악사 일에 종사하며 지금도 때때로 아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기술이 일본 사람들의 열의와 한국 사람들의 우호적 태도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습니다.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돼 있는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일본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에 성도 붙이지 않는 천황이 한국에게서 여러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는 2013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대사에서 한국의 이름을 지우고자 혈안이 된 일본 사회를 향해 일침을 가한 겁니다. 여러 증거 중 최근 공개된 유물도 있습니다. 과거 외나라의 수도였던 일본 나라현의 사찰 동대사에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쇼소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실은 그들이 소장한 보물 공개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극도로 꺼립니다. 그런데 매년 단 한 번 기회가 생깁니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청은 매년 10월 소장품 중 수십 점만 선정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공개된 유물은 향후 10년 동안 전시를 제한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물론 아무리 국보급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일본 왕실이 지금까지 공개한 유물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됩니다. 상당수가 한반도의 고대사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늘 한국에서 뭔가를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일본 왕실은 소장품을 하나하나 공개하며 헛소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본인들이 이 유물만큼은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일본의 수준 높은 문화와 위상을 대변한다며 큰 소리를 치던 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자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목화자단기국입니다. 쇼소인의 대표적인 유물로 손꼽히는 목화자단기국은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일본인의 자긍심이자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의미했으며 바둑판을 만드는 것 또한 극소수의 장인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목화자단기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곳곳에 깃든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 왕실이 직접 보관할 정도로 1500년간 소중하게 보관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죠. 사실 그동안 목화자단기국을 둘러싼 한국과의 연애에 대한 소문은 스물스물 피어왔습니다. 유물을 본 외국인들이 이런 바둑판은 조선에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문양이나 바둑판의 방식이 조선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유물을 몰래 조사합니다. 목재부터 시작해 스타일 등 다양한 지점을 샅샅이 말이죠.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데요. 예술과 풍류를 사랑하는 의자왕다운 놀라운 미적 감각이 담긴 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바둑판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볼 때 백제와 일본의 위상까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목화자단기국이야말로 6세기 초부터 7세기 중엽까지 이어진 일본 아스카 문화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모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바둑판이었던 것이죠. 2021년 기준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의 숫자는 38만 명입니다. 실제로는 이 숫자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본인들이 일본에서 받을 차별을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지만 부모가 아예 알려주지 않아서 평생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물론 이제 와서 일왕이 한국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한국의 옛 영광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으며 앞으로의 더 멋진 한국을 그려가는 의지인데요. 다가올 더 멋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우리 미래 한국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